자, 앞에 이제 봅니다. 우리가 이제 5장이고 이제 6장째인데요. 자, JSP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제 내장 객체, 뭐 쿠키, 세션, 그리고 예외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장 객체는 리퀘스트, 리스판스, 요청 처리 객체와 응답 처리 객체. 얘들은 아시다시피 톰캣 서버가 톰캣 컨테이너가 만들어주는 놈이었고, 이거 말고도 내장 객체들은 많아요. 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션도 있고, 쿠키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배울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리퀘스트는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많이 써봤는데, 얘는 이제 요청,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무언가를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어떠한 메서드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자값도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get이냐 포스트 방식이냐도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URI도 받을 수 있고 등등을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듯이 리퀘스트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요청 정보는 리퀘스트 객체가 이제 거의가 아니라 거의 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JSP 페이지는 웹 컨테이너에 의해서 서블릿 객체로, 즉 웹이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JSP 컨테이너죠. 얘로 의해서 우리가 JSP 서블릿 컨테이너를 지나면서 결국에는 얘가 클래스 파일이 돼서 인스턴스로 메모리에 올라간다 라고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그 메모리는 우리가 계속 요청이 있을 때는 삭제합니까? 재사용합니까? 예? 다 까먹었어요? 대답하는 사람만 대답하고. 재사용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사용자 요청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서블릿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사용자 요청에 맞는 응답 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javax.sublit 파일 패키지 안에 우리가 아래 몇 가지 객체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내장 객체들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객체 중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가 사용자와의, 즉 클라이언트하고 요청 및 응답에서 사용되는데, 이러한 객체들을 우리가 따로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알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JSP 내장 객체 implicit object라고 합니다. 아울러 import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이렇게 요청할 때는 request, 응답할 때는 response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는 내부 객체고, 또한 톰캣 컨테이너가 생성을 해주는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막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뉴 연산자로. 자, 그래서 리퀘스트 관련된 객체의 메소드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나중에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아주 주구장창 나올 그러한 메서드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는 자, get context path. 자, 컨텍스트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균아, 컨텍스트가 뭐고?
혜재야, 컨텍스트가 뭐고? 컨텍스트는 웹 어플리케이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젝트 명이 바로 컨텍스트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로를 알아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get context pass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get method는 뭐 아시다시피 폼 태그에서 get으로 왔느냐, post로 왔느냐, 아니면 URL을 직접 입력 때리고 들어오면 get입니까? post입니까? 예? get이죠. 그죠? 예, 그러한 방식을 얻을 때 우리가 get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get session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세션을 우리가 얻어낼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토콜, 그리고 request URL, request URI, 그리고 query string 등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이 query string은 포스트 방식에서는 뭐 물음표라든지 이러한 내용의 뒤에 query string이 나오지 않죠. 맞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out이라는 내장 객체를 통해서 역시 이렇게 얻어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리퀘스트 객체에 또 서버 네임도 있고요, 포트 번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놔둔 거죠. 자, 요게 바로 리퀘스트 객체의 디테일한 것들이고요. 좀 더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앞에 거는 리퀘스트 객체 자신의 그 객체에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값을 넣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는 그러한 형태가 관련된 메서드들이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떠한 웹페이지에서 웹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제 어떠한 파라메타 값들, 그죠? 매개 변수나 인자 값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로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값들을 우리가 얻어낼 때 이미 앞에서 해봤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자, 파라메타 메서드 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요청 관련 메서드보다 실제 많이 쓰이는 메서드는 파라메타와 관련된 메서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JSP 페이지를 제작하는 목적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데이터 값을 전송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야 데이터를 줘야 서버가 그거를 저장을 하든지 볶아 먹든지 뭐 삶아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메서드가 바로 getParameter는 한 개, 오로지 only one 한 개를 받아들일 때, 읽어올 때고요. 그때 input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name 속성을 줬던 그 부분을 가져오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etParameterNames, 얘는 모든 파라메타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오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 다음에 getParameterValues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체크박스라든지 다중값을 선택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UI 창이 있다면 그 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사용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이거 해봤죠? 이거 ID,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취미 맞죠? 이거 뭐 전공 프로 다 해봤죠? 그죠? 이거는 맞죠? 이렇게 해서 취미를 받아줄 때는 우리가 자 리퀘스트 뭡니까? 취미니까 파라메타 values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get 파라메타 이런 걸 한 개씩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리스판스 객체예요. 리스판스 객체는 우리가 항상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set 캐릭터 인코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set content type을 지정을 하는 게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예, 기억 안 납니까? 자, 그래서 리스폰스 객체는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리스폰스 객체가 해주는데, 아시다시피 어떠한 로직을 처리하든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클라이언트한테는 뭘로 돌려줘야 돼요? 예? HTML 코드로 돌려줘야 되죠? 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객체 리스폰스 객체라고 하고 아울러 HTTP 응답 헤더 정보를 설정하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 쿠키를 추가한다든지 뭐 세션에 대해서 뭐 어떠한 것들을 담는다든지 등등을 하고 혹은 페이지를 리다이렉트 딴 곳으로 강제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 그림은 잘 아실 거고, 자, 리스폰스 객체 관련된 메소드들을 보면 set header하고 set header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응답을 할 때 우리가 헤더 정보를 보게 되면 랭귀지라든지 아니면 뭐 오토 플러시라든지 이런 속성들이 우리 그때 쭉 제가 설명드린 바 있죠. 장표에 적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우리가 이거 할 때 페이지 어디 갔나요? 페이지 오더 이거 할 때 이거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헤더 정보예요. 알겠습니까? 예, 요런 헤더 정보를 우리가 가져와서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캐릭터 인코딩은 너무나 많이 써서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add cookie라고 해서 이제 다음 장에 쿠키가 나오는데요. 이제 쿠키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send redirect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요. 우리가 액션 태그 중에서도 forward 기능을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여튼 리스폰스 객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HTML 코드나 JSP 파일에서 어떠한 점수를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60점 이상이 되면 통과, 60점 미만이면 뭐 패스, 나패스로 가야 되겠죠. 그죠? NG. 맞나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점수 입력을 하고 점수 값을 넘기면 얘는 그 점수를 받아와서 그 점수 값을 제어문으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잘라서 60점이 넘으면 패스 창으로 강제로 이동하게끔 만들고 얘는 NG로 이동하게 만들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합격입니다.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리스폰스 응답 객체가 이 페이지로 보낼 건가 이 페이지로 보낼 건가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스트링 타입으로 URL 로케이션을 지정을 해서 주면 되겠네요. 옆에 내용이 있네요. 보면 자, request get parameter 해서 age 값을 받아왔어요. age 값이면 나이다, 그죠? 예, 나이를 이제 이렇게 받아왔으니까 어차피 근데 get parameter는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리턴을 받고 뭐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갈로 하고 뭐 인티저로 parse int 바로 끌어도 되고요. 뭐 여튼 그렇게 해서 age를 숫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20 이상이면 성인이다 뭐 해가지고 자 패스에 자 이거는 get 방식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age가 20이다 라고 노출이 될 거예요. 그죠? 맞나요? 예, 얘는 뭐 20 이하가 되겠죠. 20 미만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두 개로 나뉘어서 패스로 보낸다든지 NG로 보낸다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론 하나 끊을게요.